안녕하세요. 우리 인하공전 디지털 전자과 학생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2021학년도 이제 이번 학기 1학기 진로와 취업 교양 과목이죠. 진로와 취업 한 학기 수업을 맡게 된 이봉규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인하공전 학생들을 진로와 취업이란 과목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순서를 잡아야 되는지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해 왔어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여러분도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올해는 좀 비대면 수업을 좀 지향하고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번 1학기 수업도 우리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7주차까지 교양 과목은 비대면 수업을 하게 지금 학사 일정이 잡혔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겨울 방학 잘 보내셨나요? 그나저나 지금 뭐 코로나라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조금 한 1000명까지 갔다가 좀 줄어들었죠. 엊그제 뭐 한 400명, 300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고 백신도 나와서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종식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죠? 음,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얼굴 못 보고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을 하면 뭐 교수님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현장 수업이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 서로 얼굴도 못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또 뭐를 원하는지 직접 우리가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있죠. 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도 뭐 일단 뭐 학교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이고 또 뭐 집에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우리 세대들이 하게 되고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들 지금 취업 시장에 많은 좀 어, 어드밴티지를 못 받고 좀 불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세요. 음, 모든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전작과 좋은 전공을 갖고 계신 우리 학생들, 인하공전 학생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되길 바라요. 엊그제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원래 대면 수업하면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아시죠? 간단하게 뭐 그냥 인사하고 강의 계획 뭐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히 얘기하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근데 뭐 50분 채우래요. 50분. 무조건 50분을 채우라고 이건 뭐 학교가 아니고 교육부 지침으로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50분 동안 지금 동영상 강의를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수업 그런 참 낭만이 없어졌어요. 참 안타깝고 좀 비저 인간적이죠. 그죠? 어쨌건 간에 지금 자꾸 사담으로 흐르는데 지금 뭐 우리 디지털 전작과 학생들 1학년이 지났고 그죠? 신입생 그죠? 프레시맨이 지나고 이제 2학년이 왔는데 곧바로 뭐가 됩니까? 졸업반 됐어요. 그죠? 졸업반 돼가지고 이제 곧바로 또 1학기 때는 우리도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준비해서 2학기 때는 또 시험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진로와 취업 이번 학기 수업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작과 학생들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해요? 사실 1년 동안 지난 1학기 동안 뭐 지금 남자 학생들은 군대를 간 학생도 많고 지금 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에 넘어와서 바로 이제 2학기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을 텐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나요?
엊그제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더라고요. H사에서. H사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기업이죠.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죠. 뭐 현대 자동차, 또 우리 SK 하이닉스반도 있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죠? 지금 모든 어떤 기술의 집약체, 즉 테크 기업을 위주로 해서 그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세계적인 기술 혁신 속에서 따라서 경기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죠. 따라서 우리 취업 시장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가? 나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요새 더구나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라든가 이런 통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경험 간접적인 경험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고, 그죠?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알토란 같은 정보가 얻기 힘들어요, 사실. 정보가 너무 많이 흘러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급속하게 지금 뭐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많은 콘텐츠들이 범람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맨날 텍스트만 보다가 미디어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잖아요. 다채롭기도 하고 점점 더 다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내 인생이 도움이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이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얻기란 참 힘들다. 즉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식견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진로와 취업 이 교양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거 뭐 책이나 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미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20대 여러분 20대 초반인가요? 그죠? 앞으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정말 100세 시대가 왔어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직업에 대해서 내가 방향성을 잡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대 초반. 여러분들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그죠? 근데 20대 중반에 취업을 하면 가히 몇 년 동안을 만약에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4, 50년. 그죠? 은퇴가 보통 지금 정년이라고 부르려는 게 60세거든요. 공기업은 아마 65세까지 올리자고 왜냐하면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60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3,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위 시쳇말로 돈을 버셔야 돼요.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이나 또 우리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잖아요. 지금 뭐 사람 만나지도 못하는데 뭐 결혼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사실 짝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연애하시기도 힘든 시대지만 삼포가 아니고 뭐 엠포 시대라고 하는데 뭐 다 포기한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4, 5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여러분만을 믿고 여러분만을 기댈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 있게 될 거고 그죠? 날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보답도 해드려야 되고 또 나중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요새는 각자 따로 사는 시대인가? 나 독립하면 이제 그만인가? 모르겠어요.
제 나이에 제가 지금 뭐 40대인데 40대 나이 때까지는 부모님을 공양해 드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 있었던 시대라 저는 그래요.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죠? 그럼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로와 취업이란 수업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다른 전공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디지털 전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작가 전공을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필수 조건. 하지만 진로와 수업은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이 부분의 과목에 있어서 내가 좀 뭐 중요도를 뭐 어필하자고 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단순 전공, 단순 지식보다 앞으로의 내가 나의 방향성,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1학년 이제 나이가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 자신 자체를 너무 어리다고 과소평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대학교 들어와서 대학교 생활을 만끽하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나오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참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제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일단 소개팅도 못하지 않나요 요새? 코로나 걸릴까봐? 어, 뭐 개강하면은 개강 파티, 뭐 동아리 모임, 뭐 이런 것도 잘 이제 참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뭐 제 잘못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1년 대학교 생활 어떻게든 그냥 지나갔어요. 시간은 흐르니까요. 자, 2학년이 왔으니까 음,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시고 나중에 우리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 좋은 직장 잡으셔가지고 대학생 활 때 못했던 거 다시 한번 누리세요.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 자, 진로와 취업 수업인데 계속 이 화면만 보고 제 목소리만 들고 멍하니 좀 재미없을 것 같네요. 넘어가면 오리엔테이션, 수업 목표, 취업 강의를 통한 직업 선택, 올바른 인생 방향 결정 설정을 해드리는 게 제 이 진로와 취업 수업의 2021년도 우리 디지털 전작과 학생들의 목표입니다. 평가는 중간, 기말, 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저는 평가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평가하고 싶은데 교과 과정상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 기말, 과제 이렇게 내서 수업 평가를 합니다. 성적 평가는 4, 4, 10, 10, 중간 40, 기말 40, 출석 10, 과제물 제출 10. 근데 뭐 더러 뭐 2학기 중에는 취업해서 시험 못 보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피치 못한 사정으로 뭐 출석이라든가 과제물 제출이 안 돼서 조금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플러스 알파가 1학기 때 제가 따라고 하는 자격증 따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자격증 취득하면은 다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총장님한테 뭐 혼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권한으로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자격증 뭐 스펙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쓸데없는 자격증은 필요 없죠. 그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킬샷 같은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 디지털 전작가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건 꼭 따셔가지고 남들과 차별화돼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셨다 그러면 다른 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를 드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제 보면은 빨간색으로 써 있죠 지금 그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이 두 개는 과제에 학기 중에 한 번씩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2021학년 1학기 중에 우리 진로 취업 수업 들으면서 학기 중에 해야 할 기본적인 일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뭐죠?
따따따.work.go.kr.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 들어가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데요. 워크넷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구직자들 있죠. 여러분들 같은 구직자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지금 사람인이나 뭐죠? 그거 뽑는 거? 잡코리아? 그런 데보다 여기 쪽에 들어가면은 더 알토란 같은 정보들이 많아요. 들어갈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직업 심리 검사 등 어쨌든 직업에 관련된 모든 우리나라 콘텐츠가 다 들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칠 수도 있잖아요. 아, 나 적성이 안 맞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도 다시 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취업 재교육을 받으면서 어, 정말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재취업의 어떤 교육도 되니까 워크넷이라고 쳐보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라. 일단 기본적인 회원 가입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체 적어도 10개, 10손가락 정도에 되는 기업은 좀 조사를 해보자 우리. 그죠? 여러분 창업할 거예요? 직업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창업할 거 아니면 일단 여러분들의 가진 전공, 일단 전자과라는 전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하공전이 굉장히 기업들이 선호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체 10군데를 여기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아, 떨어져도 좋아. 여긴 내가 한번 부셔봐야 되겠다. 10개 정도. 10개 정도 조사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뭐 논문을 쓸 정도의 어떤 과제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상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뭐고 얘네가 뭘 어떻게 사람 평가를 하는지 뉴스도 좋고 뭐 홈페이지도 좋고 아니면 거기 기업체 다니는 선배님들 찾아가지고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우리 학교 내 취업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정보 좀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저 취업 좋은 데 되면은 학교도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부 예산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취업되면요.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꼭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좋은 데 많이 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우리 1학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SK 하이닉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10개 정도 내가 가고 싶은 기업 10개 정도 잡아봐라. 자,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한번 작성해 봐야 됩니다. 요새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L 자 봅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시각적으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타블릿으로 처음 해보느라 자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내가 자꾸 강조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번 학기 내내 아마 매 시간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가 또 자기소개서예요. 왜냐? 전공은 맞고 틀리고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답이 없어요. 그죠? 그 뻔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데 왜 쓰라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인하공전 디지털 전자과 전공해가지고 학점 나왔고 군대 갔다 왔고 영어 토익 좀 받고 자격증 따서 냈는데 뭘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 저기 뭐 태어나가지고 그 인생 스토리를 적으라는 건가? 아마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아마. 그죠? 이 자기소개를 도대체 왜 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면접관 입장에서 도대체 뭘 나를 평가하려고 자기소개서를 하라는 건지. 이력서는 사실 여러분, 이력서 보시죠? 왜 저 뭐지? 요새 문방구라고 안 하고 뭐지? 다이소에서 파나? 이력서 양식 있죠, 기본 양식. 아르바이트 할 때 이력서 양식 써보셨죠? 잡코리아나 뭐 사람이 들어보면 이력서 양식 있잖아요. 그런 형태는 사실 이제 구닥다리입니다, 구닥다리.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중소기업도 요새 그렇게 안 할걸요? 자기소개서 형태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얘기로 바뀌었냐면은 경력 기술서나 경험 기술서로 바뀌었어요. 그죠? 직무 능력 위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뭉뚱그려서 자기소개서라고 이제 흔하게 말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형태가 좀 분야가 여러 가지로 전문화되면서 어쨌든 결론은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여러분 뭐 동아리라든가 학교 뭐 이제 뭐 발표라든가 할 때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가서 자기소개 하잖아요. 1분 자기소개. 그 내용 같다고 보면 돼요. 나를 알리는 거.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걸 알리는 거. 그건 말 그대로 자기소개. 그죠? 이건 내가 차차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쓰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번 진로와 취업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고 1학기를 마치는 걸로. 그래서 2학기 때는 어디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인하공전 디지털 전자과 학생 자기소개서는 끝내주더라. 얘는 뽑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 서류 전형을. 그렇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첫 발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소개 발표. 자기소개서는 텍스트로 된 문서고 자기소개 발표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같을 것 같죠? 그냥 달달 외워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작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핸드폰으로 면접을 봤죠. 핸드폰이라 하면 뭐 요새 줌이라든가 여러분들 뭐예요?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 뭐 영상통화 많이 하죠? 카톡이라든가. 그 비대면 면접 본다고요. 그럴 때 1분 자기소개를 합니다. 말로. 자기소개서와는 다른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발표를 시킬 거예요. 대면 수업이 전환하게 되면 더 재밌어지겠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계속 이제 2학기 때도 1학기 이제 8주차 끝나서 이제 9주차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 좀 수그러들면은 대면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각자 자기소개를 발표를 다 시킬 겁니다.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글로 쓰는 거랑 말하는 거랑 180도 다릅니다. 소위 자기소개 발표라는 거는 서류 전형 통과된 특정한 자들, 소위 선택된 자들이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현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LG전자, 뭐 두산 등등 서류 전형에서 통과되자마자 2주 있다 내지는 길어야 한 달 안에 바로 면접 들어가요. 그 사이에 부랴부랴 면접 학원 다니냐 뭐 내가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난리 아주
법석을 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검승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눈물 흘리지 말자. 우리 인하공전 전작과 학생들은 그걸 미리 대비하자. 1분 자기소개 발표 준비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그 전에 미리 이제 우리 여러분 각종 증명서 있죠? 이제 앞으로 자격증 딸 거죠? 내가 따라고 했으니까. 그거 따는 거 따시고 스캔해 놓으시고, 사진도 정장으로 사진을 찍은 거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한 장이 아니고 정장으로 찍은 사진 한 컷, 한 종류는 있어야 된다고요. 알바 그거 이력서 넣을 때처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V자 그리면서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올린 사람 있어요, 진짜 대기업에다가. 그리고 핸드폰으로 탁 해서 포토샵 하면 되겠지. 그것도 떨어지는 일, 아주 그냥 무덤 파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정장 딱 입고 스튜디오 가서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게 한번 정장도 빌려줍니다. 그 소년생들을 위해서 구청인가 워크넷이랑 뭐 들어가 보면은 정장을 빌려주기도 해요, 나라에서. 정장 요새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놓자. 그 내용이 5가지 우리 학기 중에 해야 될 일. 자, 강의 계획서. 자,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아우, 막 정신없죠? 이거 우리가 뭐 이제 배워야 되는데. 전공 수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강의 계획서 막 토 나오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줄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세부적으로 나눠 놓으니까 뭐 이렇더라고요. 배울 게 많아요. 진로와 취업. 응? 쭉. 네,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 큰 틀만 얘기하자면, 나오죠? 여기, 이거. 자기소개서. 자기 6주차, 7주차 때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지 요거. 그리고 바로 중간평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 후반부 때 면접 면접도 시킬 거고, 실전 면접.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매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게 첫 번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센스예요. 센스. 여러분도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직장 동료나 뭐 선임 매니저나 센스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봤죠? 뭐 예절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눈치예요, 눈치. 눈치밥 많이 먹은 사람이 직장 생활 잘합니다. 일단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가서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뭐 처음 보는 글자 거예요. NCS. 처음 들어보죠? 이거 무슨 미국 보안국인가? 무슨 뭐, 응? 뭐 FBI 쪽인가? 뭐 국가 뭐지? 국가정보원 쪽인가? 뭐 그럴 텐데 NCS라는 거는 지금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람 뽑을 때 스펙 안 보고 직무 능력 가지고 뽑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영어로 해놓은 거예요. 내셔널 컴피턴스 스탠다드라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거 가르쳐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 주차 기말고사 평가하기 전에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때까지 취업 안 돼 있으면. 1학기니까 취업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여기저기 면접 볼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진로라든가 본인이 힘들어하는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또 자기소개서도 첨삭도 제가 직접 한번 해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면접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강의 계획이 지금 1학기 동안 잡혀 있으니까 부분 중요한 부분 보시고 한번 거기에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자, 다음. 잘 들리나요?
이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학교 수업이랑 교재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니까 제가 올린 겁니다. 이걸 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마 근데 학교 서점에는 팔 거예요. 어, 여기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좀 지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교재는 선정해야 되니까 이 진로와 취업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교재가 뭐 그나마 이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는 여기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중요한 정보는 이 책을 보고 좀 인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요새 인사평가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제 나온 책이 의미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서점 가서 한번 쓱 보시고 이거 사서 내가 이 수업 말고 수업 목적 말고 수업 끝나고도 다음 학기 때 내가 이 책을 보고 뭐 도움이 될 게 있겠다. 그럼 사시고 그죠? 어쨌든 제가 이걸 교재로 쓴다는 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드립니다. 자, 체험 공고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캡처하여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반이시니까 2학기 때 이제 채용 공고 많이들 볼 겁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공고, SK 하이닉스 많이 들어가시니까 이거 보면 어때요? 인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가 기준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직무로부터 나오죠? 장비 기술 직무하고 기술 안전 직무. 그죠? 저게 또 뭘까? 그죠? 하이닉스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하이닉스에서는 저런 일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 장비를 다루는 기술과 안전에 대한 직무가 있구나. 이걸 파악해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차곡차곡. 그런데 밑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 또 학점에 대한 기준을 또 두고 있네요. 그죠? 학점 3.2 이상. 그럼 중간 기말고사 등등에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3점은 넘어야 되니까 3.2 이상은 돼야 되네. 뭐 이건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격증 있죠? 밑에 자격증. 그죠? 뭐 이런 등등 우대하는 자격증. 노란 거 안 보인다. 잠시만요. 위험물 산업기사, 뭐 1급, 뭐 응급 구조사,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일로 연결되는 것 같아. 기술 안전 직무 쪽으로, 그죠? 그 외에 뭐 소방설비, 전기기계, 그죠? 가스산업기사, 소유자 우대, 그죠? SK 하이닉스 메인테넌스 직무 쪽에는 이런 좀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 받겠다. 소위 똑같이 우리가 다른 학교, 다른 전공 학생들과 대결을 할 때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차별화 되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공고를 한번 구경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기업에 대한 로고를 한번 빼왔어요. 한번 쭉 구경 한번 해봅시다. 삼성, SK 하이닉스 제일 선호하죠, 여러분들이? 그죠? 삼성은 뭐 기업을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 뭐 지나가는 얘기로 삼성은 G사트 보죠? 인적성 검사. 그죠? 요새 이모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 지금 옥중에서 경영을 하고 있고 경영 못 한다고 하고 지금 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치적으로 말들이 많은 그분인데 어쨌든 삼성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익 최대 흑자를 내고 있죠. 반도체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열린 기업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기업이죠. 그죠? 선망의 기업이기도 하고, 그죠? 삼성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많이 들어가시죠? 그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뭐 공부에도 보다시피 많은 직무들이 있죠. 그죠? 여기 있는 SK는 사실 기업 인재상이라든가 기업 분위기 자체가 삼성하고 또 달라요. 그죠? SK라는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또 뭐 적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보고 있고 적성 검사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그죠? 또 현대, 또 기아 등등 여러분들이 선망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현대 더구나 요새 뭐 전기차로 많이 전환되고 지금 각종 그 로봇 사업이라든가 그쪽이 많이 좀 기업 인수를 통해서 좀 다변화하고자 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어떤 영속 기간, 즉 기업의 생명 주기를 보면 100년 이상을 가는 기업이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4, 50년 동안 안정적인 기업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좀 안정감을 주고 나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곳인가라는 그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그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명한 뭐 현대는 정주영 회장님이 창업하셨고 지금 정의선 회장님이 경영하시고 삼성은 이건희 회장 이런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응?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차별화가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삼성, SK, 현대, 뭐 기아 등등 해서 세부 직무가 있어요. 이게 더 세부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더 전공이 세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회사의 자체에 대한 정보 자체를 직무를 세분화해서 우리 디지털 전작가가 다루는 범위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에 맞는 기준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공채 시험이란 게 과거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 어때요? 기업들이 상시 채용 제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나 뭐 로봇이 하면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죠.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 채용 방식 자체도 직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주제로 많이 바뀌고 있죠. 옛날 같았으면은 뭐 학벌, 그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학점에 뭐 토익을 900점 이상 맞아야 되고 뭐 심지어는 그것도 있었어요. 지역 감정에 따라서 그 뭐 경북 지역은 안 뽑고 뭐 전라도 지역은 안 뽑고 뭐 이런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없어졌죠. 이런 거를 소위 말하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인재 선발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 이거 여러분 소개팅 할 때 블라인드 미팅이라고 그러나? 그냥 얼굴을 안 보고 가서 이제 현장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조건이나 학벌, 연령, 성별, 나이 이런 거 제한을 두지 않고 오로지 직무 능력 하나로만 뽑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채용 문화가 많이 다변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하공전 특히 직무 중심의 대학교에서 전작가를 전공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별화가 있을 거고
이제 학벌을 안 따지잖아요. 그죠? 물론 들어가서 따질 수도 있지만 그건 들어가서 2차적인 문제고요. 일단 붙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지원서에는 뭐 학교라는 쓰는 란이 아예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뭐 이런 형태로 또 거기에 세분화된 직무에 맞는 어떤 자격증을 기준을 두고 있죠,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서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차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하고. 그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국내 기업은 여기 해놨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 기업인데 외국 기업도 사실 많고 우리 전작가 학생들이 가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한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날아가니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면 미리 준비한 자가 이런 해외 기업들도 먼저 두드리고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눈까지 넓혀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지 또 해외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아울러 공부를 하시고 저도 같이 정보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자 이제 우리 전작가 전공 관련해서 자격증 따면 좋을 자격증 나열해 봤습니다. 엄청 많죠? 소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시험을 보고 있어요. 국가 공인 자격증 체계에서 자격증을 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 민간 자격증은 사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뭐 시간과 돈만 낭비될 수 있으니까 국가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증 위주로 즉 기사, 산업기사 뭐 기사는 이제 4년제니까 우리 같은 경우 산업기사 내지는 기능사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따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알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교환을 드릴 테니까 한번 큐넷이라고 해요.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그 홈페이지 그 제목인데 큐넷이라고 치면 이런 모든 우리나라 국가 자격 체계에 대해 나왔고 그 전작가뿐만 아니고 모든 전공 학생들이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다 나열해 놓고 거기에 뭐 이미 준비한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기능사 준비하면서 그죠? 기능사 이미 따고 계신 분들 있죠? 예, 예. 근데 그것조차 없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1학년 때 공부 안 하고 다 놀았으니까 이제 1학기 때 이제 3월 달 첫 주에 한번 들어가 봐서 큐넷 지금 아마 1회 시험은 접수가 기간이 지났지. 2회를 준비해야 되겠네. 2회 필기를 접수를 일단 해놓고 그러고 나서 무조건 책을 사서 공부를 하세요. 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 좋은 게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정도 그리고 올해 최초로 신설된 자격증이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거가 지금 1회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2회 때 지금 필기 최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접수하셔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놓으세요. 빅데이터 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요. 그 외에는 지금 ADP나 ADSP라고 이것도 약간 빅데이터 쪽입니다. 정보처리나 이쪽인데 빅데이터 준 분석 전문가라고 ADSP 정도는 여러분도 준비해서 딸 수 있을 거예요. 한 2달이나 3달 정도 빡세게 하면 딸 수 있습니다. 전작가라고 해서 기능직으로만 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미리 따놓으면 쉬울 때 따놓는 게 좋아요. 지금 최초 시행할 때.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야 뭐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기사, 빅데이터 기사만 나왔나? 아, 지금 현재 빅데이터 기사만 나와 있네요. 근데 미리 공부를 해놓으세요. 산업기사 국가 그 자격 체계상 산업기사관 반드시 나오니까 미리 준비해놨다가 그냥 접수를 해서 공부한 대로 그냥 따면 되지 않습니까? 어. 아까 뭐 안전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차별화를 많이 뒀으니까 가스 산업기사, 뭐 산업안전 산업기사, 뭐 위험물 관리 산업기사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짧은 시간 안에 적성에 맞게 나는 이거 하면 재밌겠다라는 걸 골라내가지고 한번 하나 따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기사하고 전기공사 산업기사 뭐 이런 거 좋습니다. 특히 전기공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면허도 될 수 있어요. 면허 사업은 뭐냐면 취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전기공사 업체를 차릴 때 저 공사 산업기사가 있어야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건설업체라든가 뭐 전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필요한 시설물을 하청받을 때 그런 사업을 낼 수가 있어요.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저건 괜찮겠죠. 전기산업기사. 자,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고. 자,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다음. 여기도 있네. 정유 44. 메이저 석유화학 이런 쪽에도 추천 자격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안전 이슈죠. 그죠? 위험물 산업 안전. 그죠?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 그죠? LG 화학이라든가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배터리 사업 쪽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도 그 기업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쪽 특히 LG 쪽은 지금 전기차 현대 차 이름 뭐죠? 아이오닉인가요? 그 전기차 하나 나왔죠. 그 배터리. 그리고 LG 화학은 이미 뭐 BMW나 저쪽에 이미 납품이 되고 있죠. 그죠? 테슬라도 LG 화학이 납품되고 있나? 제가 아직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배터리 쪽엔 굉장히 지금 어떤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죠? 전기차 때문에 운송업계나 자동차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첫 이제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배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자가 같은 경우와 뭐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이 배터리라는 건 전기 쪽에 가깝거든요. ESS 시스템이라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게 즉 배터리라고 보면 되고 배터리는 건전지나 마찬가지죠. 그죠? 전기를 담아놨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이 자동차 쪽과 결합되면서 각종 그 소프트웨어나 그런 전자장비와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나서 지금 내연기관이 거의 다 지금 뭐 내가 빠르게는 5년 안에 다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진로도 발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죠? 또 배터리가 또 위험해요. 열에 약하고 충격이 약합니다. 그 배터리는 또 내국선도 약하죠. 그죠? 내연기관이 뭐 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는 닳죠.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기회들 우리가 포착해서 위험물 산업 안전 또 에너지 관리 그죠? 공조 냉동 기계. 공조 냉동 기계는 물론 이게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열을 낮춰주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배터리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운행까지 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각종 기술들이 저 업체에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돼요. 전기차에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기술들이. 그죠?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기능사나 산업기사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복잡한 표가 나왔어요. 지금 50분 수업인데 30초 남았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직업 선택과 취업을 위한 절차인데 이거는 한번 제가 참고 삼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단계별로. 이거를 우리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이게.
이 한 장에 이 한 학기가 다 담아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8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 인생 목표 설정부터 잡아 드릴 거고, 마지막에 실제 취업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번 학기 진행할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거는 내가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한 몇 시간 되니까 이제 차차 수업을 하면서 자세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환은 여러분들 지금 수업 운영을 제가 여러분 다 캐치하고 계시나요? 교환 파일을 내가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사이트에. 그리고 이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을 업로드 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과제를 업로드 시켜 드릴 거예요. 그죠? 뭐 교환은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터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체크하면서 다시 공부하는 내용이고, 강의 업로드는 여러분들이 50분 동안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러닝타임이 체크가 돼서 이제 출석으로 체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이게 뭐야, 이 수업 이름이 과제물 기반 원격 수업입니다. 우리는 비대면 수업 중에 우리는 과제물 기반 원격 수업이에요. 뭐 실시간 화상 수업도 있고 동영상 기반 원격 수업도 있는데 그거 말고요. 과제물 기반 원격 수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 50분 분량에 해당할 정도의 과제물을 제가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과제물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3월 기준으로 3월 4일까지 지금 과제물 제출해야 되는데, 과제물을 늦게 올려드린 것 때문에 제가 쉬운 과제물을 좀 내드릴게요. 첫째 주 오리엔테이션은. 죄송합니다. 3월 지금 첫째 주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3월 11일 다음 주 11일 지금 목요일까지 과제물을 제가 확인하고 피드백 및 출결 체크를 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물 제출은 3월 11일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월 1일 날 수업 업로드 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과제물 제출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출결을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영상은 50분을 들었냐 안 들었느냐는 그 시스템 상에서 체크가 될 거고요. 과제물을 제대로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봐서 체크를 해서 그게 전주 출석 체크에 반영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간중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라면은 다시 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여러분 질문 같은 거 실시간으로 못하니까 답답하실 수 있는데, 그 쪽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 그 LMS 상에서 쪽지 기능이라는 걸 활용해서 저한테 궁금하거나 묻고 싶은 거, 내지는 뭐 출결 사항에 관한 어떤 뭐 애로사항, 그런 걸 저한테 미리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개인 대 개인으로만 보니까 다른 사람 안 보니까 뭐 그렇게 편하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에 제가 카톡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게요. 그럼 카톡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카톡은 남겨놓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로와 취업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수업이었는데 50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대한 또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제 교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조카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꼭 인생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이봉규 교수 진로와 취업이라는 수업이 자기 인생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도 그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학점을 잘 받으라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좀 귀 기울여서 이 시간만큼은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직업,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학기생활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